헌법재판소가 한독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헌재가 한독수 탄핵소추 기각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일단 바로 직무복귀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기각 5명, 인용 1, 그리고 각하 2.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독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선고를 내렸는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기각을 얘기한 사람 5명, 그리고 각하 2명, 인용 1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각 5, 각하 2, 인용 1. 그렇게 해서 지금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 나왔습니다. 자, 정형식 각하, 조한창 각하, 그 외에 기각. 그러니까 문영배 기각, 그리고 김복형 기각, 정정미 기각, 그리고 김영두 기각, 정형식 각하, 조한창 각하, 인용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흔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 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서 분류를 하잖아요. 뭐 진보, 보수, 뭐 중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면 또 그거하고도 딱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흔히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이미선 재판관, 그다음에 뭐 정계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까지를 대략 뭐 진보 계열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형두 재판관을 뭐 중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 소신 뭐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각하가 저는 이제 각하를 주장한다고 했는데 근데 각하가 2명밖에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나머지 기각이나 이 인용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한독수 국무총리,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가결 정족수를 도대체 151명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그 결정문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각각의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각 지금 의견 속보자만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기각 의견이었다는 부분. 결국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결과를 보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들은 당시에 인용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도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병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어떤 개인적 성향을 떠나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정계선 재판관 홀로 지금 인용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인용 의견, 정계선 재판관 홀로 인용 의견.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결정문을 자세히 좀 뜯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단 인용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정족수 문제도 통과를 해서 본안을 봤다는 것이고, 본안 사유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하나 따져서 직무집행 중에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파면을 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까지 본 것입니다. 8명의 재판관 중에 1명이라도 지금 인용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뜯어보고 한덕수 총리도 새겨봐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성향별로 또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선고 때처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 조한창 그리고 또 한 번의 보수 재판관 2명은 지금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정형식, 조한창 이 2명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 2분은 지금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이 2분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떤 취지가 담겨 있다고 좀 해석이 되십니까?
사실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인용할 때는 중대한지 아닌지, 근데 중대한 거에 대해 그 단계를 법에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건 굉장히 그 법적인 주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크고, 그래서 인용과 기각으로 나뉠 때는 어떤 이념 지형에 따른 결론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각하라는 거는 완전히 기계적으로 법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념 지형에 따른 선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고, 네.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와, 이념 지형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갈라졌구나라고 느꼈고,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학회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님께서도 헌재가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틀 일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인용 의견이 4명이나 나오냐. 이건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결론들이 계속 나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건데, 그 진영 간의 재판관끼리의 대립 구도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건은 물론 다릅니다만은 중대성 판단이라는 거의 수위는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고,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정해놓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으로는 4명은 그대로 가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진 생겼다. 하나 알 수 있는 건 정계선 재판관은 이제 고정값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겠죠. 그리고 아까 각하에 대한 부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각하와 기각에 대한 법리적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주문은 기각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기각과 인용으로 나뉘었더라도 그분들도 정족수에 관한 판단은 했을 걸로 보인다. 그러나 예를 들어 논리 구성은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151석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면 네. 국무총리의 지위가 날아갔을 때 권한대행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로서 심리가 가능하고 본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각하 의견은 내지 않는다. 라는 구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 알겠습니다.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 등에 보면은 지금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부적합하다는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 의견이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 두 재판관은 국회 재적의원분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이런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용의 뜻을 한 분이 맞습니다. 주셨죠. 예, 정계선 재판관. 후보자 정계선 재판관이 냈는데, 이 인용 의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인용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고, 또 탄핵소추 가운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 이 두 부분을 묶어서 이 내용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 정계선 재판관 홀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자, 지금 특별검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 의뢰하지 않은 것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뭐 위법할 수 있으나, 지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을 이제 하지 못하게 파면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이건 파면감이다라고 홀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 정도의 일로 이걸 직을 못하게 할 수 있게끔, 직을 내려놓게끔 파면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각자 세계관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견해는, 자,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 이런 걸 따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법에 보면 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거는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체 없이라는 게 도대체 며칠이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위법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야말로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말 파면할 사유가 되는 거냐? 어? 왜냐하면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는 국민 눈높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헌재 재판관의 임명 보류, 그건 정계순 재판관 본인도 그에 해당하잖아요. 네. 이제 한덕수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했으니까. 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우연인지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최근에 그걸 이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좀 뭐 일리가 있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거 하나 안 했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시켜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정계선 재판관의 생각과 저는 제 생각으로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이미선
뭐 이런 재판관들도 네. 기각 의견을 낸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기각 의견 낸 5분 있잖아요. 네. 그 5분의 경우에는 이 의결 정족수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거는 결정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의 결과가 지금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한 게 최상목 대행까지 포함하면 이제 대행이 아니죠. 이제 그냥 기재부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직무 복귀했으니까 그것까지 최상목 장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30건의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게 13건입니다. 13건 중에 8대 0이었던 상황이 지금 그래픽 보여드립니다. 자, 9대 0이 됐습니다. 9대 0 완패. 이상민 기각, 안동환 기각, 이정섭 기각, 이진숙 기각, 최재해 기각, 이창수 기각, 조상원 기각, 최재훈 기각, 그리고 한덕수까지 기각. 자, 9대 빵입니다. 9대 빵. 9대 0. 네, 9대 0입니다. 9대 0. 자, 야당의 탄핵 남발이라는 지적을 지금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소추된 것만 30건이고요. 소추에서 지금 스스로 철회했던 것 이런 것들을 뭐 다 그래 빼준다 손 치더라도 헌재로 넘어갔던 것 13건 중에 9건이 그러면 거의 70%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가 지금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업무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까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구자민 변호사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둘 다라고 봐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왜냐하면은 탄핵이라는 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를 입에 올리는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네. 사실 헌법 질서라는 건 헌법 조항은 한 100여 개밖에 안 돼요. 헌법 조항 이외에 정해져 있지 않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약속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관례들 이런 것들이 헌법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은 법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 제도라는 것은 행사한 그 순간 혼란이 초래된다. 네. 그러니까 그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파면하는 것이 더 압도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그런 고려했습니까? 그런 고려가 있다라고 하면 법적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네. 사실 알면서도 그냥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결정문의 내용들을 저희도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이유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또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하기까지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 선거를 앞두고 이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지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소추할 때는 언제고 지금 선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검찰에서도 뭐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과가 저는 더 분명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12.3 계엄을 누가 주도했고 누가 헌법을 위반을 했는지가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결정문의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기각 이외에도 각하와 인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와 인용 의견이 있었다는 것
물론 뭐 정족수나 이런 논란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정말로 이것이 중대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 모두가 중대하지 않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신정현 평론가님 다시 이제 와주셨는데요. 네. 오늘 결과 지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이 좀 예상한 대로 가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어쨌든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는 기각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용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한두 명은 나올 것이다라는 아하.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한덕수 총리의 어떤 탄핵 국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들, 이런 것들을 또 헌재 자체가 또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네. 그러한 사실 기반의 반대 여론들을 반영했을 때 한 명 내지 두 명 인용은 있겠지만 기각의 대세는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요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한덕수 총리,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혹시 출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헷갈리실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총리 공관에서는 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곧 걸리진 있으면 않죠? 이제 출근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네, 지금 총리 공간에 머물고 있다가요. 헌재 선고가 난 직후에 바로 네. 이제 총리실로 이동을 했거든요. 총리실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부터 본인이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다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행을 받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산불 지금 많이 나고 있는 맞습니다. 산불 상황에 대한 보고들을 받고요. 또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화 통화나 그 주변에 있는 외교라인과의 전화 통화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자마자 산불 현장을 직접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네. 국정이 혼란한 상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목표와 또 해야 되는 의무가 가장 최우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오늘 하루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정에 초점이 맞춰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해본 오늘 한덕수 대행의 복귀 당일 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해서 안보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정보 이양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최상목 대행이 통화를 못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외교 통상에 더 전문가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 이전에 미국 대사와 일단 먼저 통화, 면담까지도 같이 추진할 가능성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국회의장 또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좀 묘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의 회동 추진. 본인을 탄핵했던 인사들, 탄핵시켰던 인사들과의 87일 만에 다시 이제 회동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한덕수 총리,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국면이 일단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상목 대행으로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업무를 이제 전달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들, 뭐 여야 대표,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를 포함해서, 자 이제 앞으로 그 보다 더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국면에 적합하게, 그게 대내 관계든 대외 관계든 간에 아마 한덕수 대행이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될 상황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뭐 과거에 나를 그 탄핵했던 사람 뭐 이런 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네. 그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양상에 대해서 아마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알겠습니다. 한대행의 입장도 당연히 그래야겠고 마음가짐도 그래야겠지만, 국회의장과 야당도 똑같이 비슷한 이제 협력과 협조를 좀 해줘야 한다라는 신의가 좀 생겨야 되잖아요. 글쎄 뭐 그거는 뭐 명확한데, 그 아마 뭐 정치를 다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만나면 또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그 있고 뭐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차피 정치라는 게 사실은 상대, 본인과 경쟁하는 상대만 보고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야당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뭐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이 한덕수 총리 복귀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야당은 지금 계속 가져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한덕수 대행이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재판관 후보자 권한, 임명 권한 다시 주게 될 텐데 아마 한덕수 대행은 지금 이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라고 보고 기각됐다라고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할 거고 그럼 탄핵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탄핵 소추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사유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인용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한덕수 이제는 총리가 되셨죠. 이제 총리께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헌재 앞에 이제 선고를 듣고 방청하고 나온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헌법재판으로 이제 남은 중요한 헌법재판은 대통령 헌법재판입니다. 조속히 대통령 헌법재판 선고 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지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말씀 하고 한 말씀 하고 네. 이쪽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를 들으셨던 바와 같이 절대 다수가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가 늦어졌는지 참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하와 기각 의견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왜 87일이나 걸려서 선고를 하는 것인지 그 기간 동안 국정이 마비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각하이든 기각이든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 탄핵의 줄 기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확인해봤습니다.